안녕하세요, 트릭곰파니입니다. 오늘의 가이드는 도쿄 5분 가이드 파트 4 동북부입니다. 이번 가이드는 도쿄 5분 가이드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파트 4 동북부는 5개 지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센소지와 카미나리몬으로 대표되는 아사쿠사, 공원, 박물관과 전통시장이 섞여있는 노금과 문화공간 우에노, 세계 서브컬처의 메카 아키하바라, 야나카 데즈 센다기 세 거리가 모인 시타마치 야네센, 도쿄 안의 프랑스 마을 카구라자카입니다. 이 중 카구라자카는 동북부라기보다는 서북부에 가깝지만 서북부는 동남부의 서남부에 비해 분량이 작아 동북부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지역들은 현대적인 번화가인 시부야, 로pon기나 오래되었지만 고급스러운 긴자와는 다르게 대중적이거나 서민적인 분위기를 많이 풍기는 편입니다. 복고풍의 7, 80년대 감성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마음에 들어할 만한 곳이 많습니다. 이제 도쿄 5분 가이드 파트 4 시작합니다. 시타마치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서민거리란 뜻인 시타마치는 일본의 유명한 여행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시부야 같은 화려한 번화가나 긴자의 고급 상점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런 시타마치에서 일본 여행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정말 많죠. 아사쿠사는 도쿄의 가장 대표적인 시타마치입니다. 또 하나, 아사쿠사에는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절인 센소지와 그 앞에 카미나리몬, 그리고 유명한 상점가 나카미세 도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전통사찰과 상점가, 그리고 서민거리가 만나 아사쿠사를 도쿄에서 대체 불가능한 관광지로 만들었습니다. 아사쿠사 여행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미나리몬과 센소지, 아사쿠사의 핵심입니다. 긴자선 아사쿠사역 1번 출구로 나와 1분만 걸어가면 거대한 빨간 등이 보입니다. 그리고 등 너머로 펼쳐진 빨간 상점가와 멀리 보이는 붉은 절이 진짜 일본에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바로 이 등이 있는 문이 바로 가미나리몬, 아사쿠사를 배경으로 한 사진 중 아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통 상점가가 나카미세 도우리, 각종 기념품과 일본풍 먹거리를 팔고 있습니다. 티셔츠나 유카타, 부채 같은 뻔한 기념품을 파는 가게도 많지만 당고, 메론빵, 카레빵, 녹차 아이스크림과 같이 먹을만한 간식을 팔기도 합니다. 물론 아사쿠사에는 맛있는 식당이 많으니 나중에 식사를 할 것을 감안해 군것질을 하는 게 좋겠죠? 나카미세 도리가 끝나는 곳에 있는 붉은 절이 센소지입니다. 센소지는 628년 창건된 도쿄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절입니다. 물론 역사가 오래된 만큼 대지진이나 전쟁 등으로 파괴된 적이 많아 현재의 절은 1960년에 다시 세워진 것이긴 하지만요. 시간이 없어 아사쿠사를 1시간만 구경하고 가더라도 첫 번째 파트, 가미나리몬과 센소지를 구경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두 번째, 그 외 상점가와 거리 구경, 센소지를 둘러싼 디귿자 모양의 큰 지역입니다. 이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파바시 도구상점가와 같은 큰 주방용품 시장부터 여기저기 숨어있는 맛집들, 분위기 있는 시타마치, 작은 절들을 찾을 수 있죠. 우에노와 더불어 장어덮밥이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나테츠가 가장 유명한 편이긴 한데 1인 3,000엔의 가격이 부담된다면 우나토토와 같은 500엔에서 1,000엔 선의 저렴한 장어덮밥집도 있으니 가격 때문에 장어덮밥을 포기하진 않았으면 합니다. 세 번째, 오시아게로 이동해 도쿄 스카이트리 올라가기. 아사쿠사 옆을 흐르는 스미다 강을 건너 지하철역 2정거장을 지나면 오시아게가 나옵니다. 아마 오시아게라는 지명 이름보단 도쿄 스카이트리가 더 유명할 거예요. 아사쿠사가 도쿄의 과거라면 오시아게에서는 도쿄의 현재를 볼 수 있습니다. 오시아게의 랜드마크 도쿄 스카이트리는 아랍의 부르즈 할리파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축물입니다. 용도는 전파탑이고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전망대 입장료는 외국인용 패스트 스카이트리 티켓 기준 플로어 350이 3,000엔, 플로어 350, 450콤보는 4,000엔입니다. 플로어 350은 레스토랑과 기념샵이 있는 기본 전망대고요. 플로어 450은 350에서 출발하는 최상층 전망대입니다. 나는 무조건 꼭대기로 갈래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350으로도 아마 충분할 거예요. 도쿄 스카이트리에서는 날씨가 좋다면 멀리 후지산이 보이지만 그런 날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높은 전망대에 크게 관심이 있지 않다면 도쿄 스카이트리 전망대보단 도쿄도청,
아니면 모리 전망대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쿄타워가 그쪽에서 훨씬 더 잘 보이는 편이거든요. 도쿄도청은 무료고요. 아사쿠사 바로 아래 쿠라마에 쪽은 성수동 같은 분위기입니다. 작은 공장과 작업장들이 많고 거기에 다시 젊은 스타일의 카페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힙한 분위기를 좋아한다면 한 번쯤 들려볼만 해요. 조금씩 뜨고 있는 동네입니다. 아사쿠사역은 긴자선, 아사쿠사선이 지나가는데 두 역 사이는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아사쿠사선은 A1, A2로 시작하는 출구 번호를, 긴자선은 1번, 2번과 같은 일반 숫자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으니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고요. 길을 찾기 힘들다면 그냥 관광객들 가는 곳으로 따라가면 센소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아사쿠사역은 긴자선의 기종점으로 아사쿠사에서 출발한 열차가 아키하바라, 긴자, 시부야까지 이어집니다. 아사쿠사선은 아사쿠사 라인에 숙소가 있지 않다면 아마 탈 일이 없겠지만 도쿄 스카이트리로 이어지니 일정이 있다면 아사쿠사선을 탑승하면 됩니다. IC카드가 있다면 아사쿠사선이나 스카이트리 라인이나 상관이 없겠지만 서브웨이 티켓을 통해 패스를 적용받고 싶다면 아사쿠사선을 탑승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츠쿠바 익스프레스가 지나가는 이름이 똑같은 아사쿠사역이 있긴 한데 이 역에 내릴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긴자선 다와라마치역은 첫 번째로 무조건 가파바시 도쿠상점가에 가야 한다면 내릴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전부 아사쿠사역에서 내리는 게 좋습니다. 아사쿠사에서는 수상버스를 탑승할 수도 있습니다. 히미코, 호타르나 등 여러 배가 있는데 아사쿠사에서 오다이바까지 1,500엔 정도의 운임으로 약 1시간이 걸립니다. 지하철 대비 이동시간이 빠르지도 않고 가격도 비싸지만 강과 바다 위를 이동한다는 점에서 매력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이색적인 경험이죠. 특히 히미코는 은하철도 999를 컨셉으로 한 수상버스로 철이와 메텔의 성우가 안내방송을 해줍니다. 아사쿠사는 도쿄에서도 외진 곳에 있는 편이에요. 야마노테선을 기준으로 외곽에 있는 거죠. 크게 꽂히신 분이 아니라면 아사쿠사는 여행 일정 통틀어 딱 한 번 지나가게 될 텐데 보통 오전, 늦어도 점심 일정에 넣는 편이 좋습니다. 구석진 곳에서 하루를 시작해야 동선을 짜기 편하거든요. 우에노도 역시 두 뭉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원과 박물관이 모여있는 북쪽, 유명한 시장거리 아메야 요코초가 있고 그 외에도 상점들이 많은 남쪽, 북쪽과 남쪽의 상반된 분위기가 우에노를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우에노 원시코엔과 시노바즈노 이케, 그리고 여러 박물관과 미술관이 어우러진 북쪽은 도쿄에서 손꼽히는 문화공간이자 녹음지역입니다. 봄이 되면 흐드러지는 벚꽃들로 인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리는 곳이기도 하죠. 아사쿠사의 나카미세 도리가 잘 조성된 관광지 상점가라면 아래쪽의 우에노는 좀 더 일상적인 분위기에 가까운 곳입니다. 남대문 시장과 같은 아메야 요코초와 오카치마치역까지 이어진 상점가에는 오래된 식당과 노포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특히 장어덮밥과 소바가 유명한 편입니다. 또한 도쿄 동북부 관광이 중심이 되는 곳이라 숙소로 인기가 많기도 합니다. 가격도 비싼 편도 아니고 여러 관광지의 접근성도 좋은 편이죠. 도쿄 반대쪽에 있는 시부야와 그 주변의 하라주쿠, 다이칸야마가 좀 멀긴 하지만 이쪽에서의 쇼핑에 크게 관심이 없다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나리타 공항까지 직통으로 달리는 케이세이 스카이라이너를 탈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고요. 우에노는 동북부 교통의 핵이기도 합니다. 위쪽 우에노역은 세 덩어리로 잘라서 구별하면 편합니다. JR 야마노테선이 다니는 지상역, 지하철 긴자선과 히비야선이 다니는 지하역, 그리고 공항으로 가는 케이세이 우에노역. 아래쪽도 좀 헷갈리게 생겼죠? 오에도선 우에노 히로코 지역, 긴자선 우에노 오카치마치역, 히비야선 나카 오카치마치역, 그리고 JR 야마노테 오카치마치역. 이 중 앞에 3개 역은 이름은 다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환승역입니다. 좀 많이 걸어야 하긴 하지만요. 한국 지하철과 일본 지하철의 큰 차이라 할 수 있죠. 같은 역이지만 이름이 다릅니다. 자신이 탑승하는 노선에 따라 역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노선별로 역 이름을 미리 확인하고 이동하는 편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JR 오카치마치역은 운행하는 회사가 JR로 다르기 때문에 나머지 역과 환승이 되진 않습니다. 아키하바라는 도쿄, 아니 전 일본을 통틀어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일 거예요.
애니메이션 강국 일본을 상징하는 서브컬처의 메카 아키하바라입니다. 아마 아키바의 숙소를 잡고 여행 일정 내내 여기에서만 머무는 분도 많을 겁니다. 도쿄에 처음 여행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자신이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 크게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한번 둘러보는 건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웬만한 여행지들은 그와 비슷한 장소가 어딘가에는 있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 아사쿠사 센소지는 강남의 봉은사와 비슷하고요. 시부야는 홍대와 비슷하죠. 하지만 아키바는 좀 다릅니다. 오직 일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의 여행지고 오사카에는 덴덴타운 등 일본의 기타 다른 오타쿠타운과 비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규모가 크죠. 그리고 아키바는 애니메이션 관련 상품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 핫했던 프로듀스 48에 나왔던 AKB48의 본진 AKB 극장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 외에도 각종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건프라, 철도 모형 등 서울에서 찾기 힘든 하비샵들이 아키바에는 널려 있습니다. 인터넷에 여행 자료도 굉장히 많아 어디서 뭘 먹을지, 뭘 살지, 뭘 구경할지 찾아보기도 편하고요. 도쿄역과 우에노 사이에 끼어 있어 교통편이 굉장히 좋습니다. 동북부 일정이 있다면 중간에 끼워 넣기 편하죠. JR 야마노테선과 히비야선이 중앙의 아키하바라역을 지나고 있고 바로 인근의 이와모토초역에 신주쿠선이, 스에히로초역에 긴자선이 지나갑니다. 아키하바라역에서 출발해 북쪽으로 향해 걷다 보면 금세 우에노의 번화가가 나올 만큼 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키하바라에는 캡슐 호텔이 정말 많습니다. 교통의 요지에 유명 여행지, 오피스타운이니 그럴만도 하죠. 무난한 가격에 적당한 시설, 글로벌한 지역이라 영어도 잘 통하고요. 숙박비를 많이 쓰고 싶진 않지만 여럿이서 쓰는 게스트하우스가 별로라면 아키하바라 캡슐 호텔도 좋은 선택입니다. 야네센은 한 지역의 이름은 아닙니다. 야나카, 네즈, 센다기 세 지역이 야네센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는데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시타마치입니다. 야나카 긴자를 중심으로 우에노와는 또 다른 상점가와 유약해 단단히 이어지고 분위기 있는 네즈 신사, 야나카 레이엔이 옆에 붙어있죠. 도쿄의 북촌 한옥마을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대신 한옥마을보다 좀 더 넓고 메인 스트리트는 좀 더 복고풍이고요. 또 야네센은 고양이 마을로도 유명합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어디선가 나타나 어슬렁거리는 고양이들을 쉽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와 사진을 좋아한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곳이 바로 야네센입니다. 야네센은 아키하바라나 우에노와 일정을 연결하기 편합니다. 우에노의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야네센도 분명 마음에 들어 할 거고요. 야네센에 가려면 우에노에서는 도보 15분 정도 소요되고요. JR 야마노테선을 타신다면 니포리역, 지하철을 탄다면 치요다선, 센다기역, 네지역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메인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관광을 시작한다면 니포리역이나 센다기역에서 시작하면 되고요. 이동 동선을 자신의 교통수단에 맞게 짜는 것이 편합니다. 아마 JR 야마노테선과 지하철 모두 이용할 수 있다면 니포리역에서 네즈까지로 이동하는 것이 제일 자연스러울 거고요. 지하철만 탈 수 있거나 JR만 탈 수 있다면 아마 U자형 동선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이동 동선을 짤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3점은 야나카 긴자, 네즈 신사, 야나카 레이엔입니다. 이 3점 사이를 이동하며 골목골목의 정취를 느끼고 느긋하게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 야네센을 제대로 구경하는 방법입니다. 세계에서 프랑스를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아마 일본일 것입니다. 프랑스 또한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나라고요. 도쿄 안의 작은 프랑스 마을이 바로 카구라자카입니다. 카구라자카는 에도시대 후기부터 고급 식당, 요정들이 많은 유흥가였습니다. 지금도 골목골목 좁은 길의 담장 사이를 걸으며 그 옛날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프랑스 마을로도 유명하고요. 카구라자카 거리를 걸어보고 싶다면 이다바시역이나 카구라자카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이 두 역 사이에 이어진 경사진 길이 바로 카구라자카의 메인 스트리트입니다. 그리고 이 메인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좌우로 한두 블록 들어가면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료테이와 시타마치가 펼쳐지죠. 카구라자카는 아사쿠사의 센소지와 같은 랜드마크는 없습니다. 어딘가 꼭 가봐야 한다는 명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거리를 걸으며 골목을 걸으며 감상에 잠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곳입니다. 카구라자카에 있는 이다바시역 옆에는 도쿄돔이 있습니다.
일본 최초의 돔 야구장이지만 야구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면 야구보단 일본을 대표하는 돔 공연장으로 더 익숙하죠. 하지만 여기도 구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주변으로 도쿄돔 시티 어트랙션즈라는 놀이공원과 상업시설, 호텔과 공원이 같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도쿄돔 시티 어트랙션즈는 디즈니랜드,富士急 하이랜드와 더불어 도쿄를 대표하는 3대 놀이공원입니다. 빌딩 사이를 질주하는 롤러코스터 썬더 돌핀이 바로 그 상징이고요. 입장은 무료, 원하는 어트랙션의 티켓을 구매하거나 자유이용권을 구매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자유이용권 하루가 3,900엔, 야간 자유이용권은 2,900엔, 5개를 탑승할 수 있는 라이드5가 2,600엔, 그리고 개별 이용권이 420엔부터 1,030엔까지 있으니 다른 놀이공원 대비 가격이 저렴한 편이죠. 물론 그만큼 규모가 작긴 하지만요. 하지만 위치가 도쿄 시내 한 중앙이고 여행 도중에 잠시 들릴 수 있다는 점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도쿄돔 시티에는 라쿠아라는 유명한 스파가 있습니다. 오다이바에 있는 오에도 온센 모노가타리와 더불어 도쿄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이죠. 입장료가 약 3,000원 정도라 한국의 찜질방 대비 좀 비싼 편이지만 그만한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지 않은 여행 일정 동안 누구나 다 하코네와 같은 교외의 온천마을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지역의 중심이 되는 이다바 지역은 6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입니다만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와의 연결성은 크게 좋지는 않은 편이에요. 스이카와 파스모가 있어 JR 주호선을 탈 수 있다면 아키바나 신주쿠와 바로 연결되지만 도쿄 서브웨이 티켓으로 지하철만 타야 된다면 긴자와 우에노, 이케부쿠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아마 환승을 하셔야 할 거예요. 우에노나 아키하바라에서 오전 점심 일정을 마치고 여기로 오게 된다면 저녁에는 이케부쿠로로 이동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케부쿠로는 신주쿠, 시부야만큼 한국에서 유명하지는 않지만 도쿄 3대 부도심의 엄청난 번화가입니다. 유명한 라멘집들이 모여있는 라멘의 격전지고 백화점도 엄청 많죠. 사람도 많고 가게도 많아 구경할 게 되게 많아요. 전철 노선도 많아 숙소가 어디 있든 저녁 일정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가는 것도 무난한 편이고요. 도쿄 여행 가이드는 이렇게 파트 4 동북부로 끝이 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